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죠. 곧바로 논란이 됐습니다. 백신은 일반적으로 3번의 임상시험을 거치게 돼 있는데 러시아 백신은 한 번밖에 시험을 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시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신 이름이 스푸트니크 V예요. 과거에 스푸트니크5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해서 우주 개발에서 미국보다 앞서 나갔던 영광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주 발사체입니다. 인류의 놀라운 성과이기도 하지만 정말 아름답게 생겼거든요. 밀레니엄 팔콘이나 엔터프라이즈호도 스푸트니크의 아름다움에는 비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대한 이름을 검증도 안 된 백신에 사용한다고 하니 좀 착잡하네요. 백신의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안정성에서 오는 걸 텐데 이래도 되는 건가 싶습니다. 8월 13일 월요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오혁 그리고 아이유의 사랑이 잘 이었습니다. 이은미님,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오, 그렇죠. 좀 위태로워 보이긴 해요, 정말. 7032님, 웅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자꾸 작은 실수들을 하네요. 정신이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좀 이제 직장에서 아직 오전이니까 벌써 가시면 안 됩니다. 장우정님, 웅디 사인 책 좀 전에 도착했어요. 엄청 행복한 하루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신작이 나와가지고요. 재밌게 읽어주십시오. 1200님, 웅디 반가워요. 처음으로 웅디님께 인사드려보네요. 자주 놀러오십시오. 예,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이에요.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일주일 내내 특집하느라 미처 못 만났던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날입니다. 야사의 달인 썬팀 교수님, 역사 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님 모시고 오늘은 역사 속 천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8597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웅디 속상합니다. 요즘 사춘기인 중학교 2학년 아들 때문인데요. 이 한마디로 모든 대화를 다 끝냅니다. 밥 먹었니? 밥 먹을래? 공부했니? 그리고 딱 한마디 더 해요. 문 닫아. 더워 죽겠는데 방문은 왜 꼭 닫고 다니는지 속상합니다, 웅디. 예.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8557님, 예. 중학교 2학년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예, 지금 상황을 뭔가 일일이 상식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이건 좀 이제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대화를 이끌고 뭔가 이 해결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노력을 해봐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들 옛날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나요? 예, 그냥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예, 에이, 괜찮습니다. 5134님, 저는 39살 늦은 나이에 회사를 그만두고 영화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고 있는 작가 지망생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었는데 지난주 공모전에 당선이 됐습니다. 바로 작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에서 얻은 첫 성취라 너무 기쁩니다. 저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축하드리고, 예, 더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하신 대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미 굉장히 열심히 하셨으니까 당선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뭔가 아이디어가 막 샘솟기를, 예, 그거를 비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조금 많이 힘들기도 할 거예요. 시나리오라는 게 뭐라 그래야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숟가락을 얹는 작업입니다. 힘들어요, 많이. 좀 멘탈도 강해야 되고.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좀 입신하셔서 정말 좋은 성과 얻을 수 있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6049님, 책벌레인 조카가 이모는 왜 책을 안 읽고 핸드폰만 들여다봐? 책이 그렇게 싫어? 라고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묻는 거예요. 순간 책 읽던 게 참 오래됐구나 생각이 들면서 뜨끔했습니다. 입추도 지났는데 웅디 가을에 읽을 책 좀 추천해주세요. 책만 펼치면 잠이 텍사스 소떼처럼 밀려오는 저에게 세계 전집이 좋을까요? 시집이 좋을까요? 에세이가 좋을까요? 이런 거는 의외로 책벌레인 조카한테 여쭤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깜짝 놀라실걸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한번 해보십시오. 선지전 2편 시점에서는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화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이렇게 찹박다시계 대명사 야사의 달인 선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2주 만에 뵀어요. 2주 만에 뵀습니다. 아니 선심 교수님 왜요? 너무 복장이 편한 거 아닙니까? 오늘은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어요. 그 사돈 낱말하고 계시네 지금. 나는 거의 갑옷 수준이죠. 풀착장이잖아요. 아니 머리에 무스도 좀 바르시고. 머리 발랐잖아요. MC인데. 옷이 그게 뭐예요? 그게 면티 하나 딸랑 그거. 너무 훌륭하죠. MC는 정장 입고 오셔야 돼. 보이는 라디오. 지금 그게 반바지와 혹은 사각 속옷과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게스트는 괜찮아요 그게요. MC는 그러면 안 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 박광일 작가님이 의상을 좀 보시라고요. 광복절을 맞이해서 작년에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다닐 때 입었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진정 어떤 역사학자의 유니폼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거 동대문에서 샀어요. 흥인지문이라고 하죠. 보물 1호예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동대문에서 구입을 하셨군요. 보물 1호에서 샀어요. 바로 뭔가 납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물 1호라니까. 연예특집 관계로 이 코너를 한 주 쉬었었는데 청취자분께서 수요일에 그럼 내일 손신 교수님이랑 박광일 작가님 못 보는 건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조카의 그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카 왜? 정말 그 안 보면 안 볼수록 그립다고 해서 정말 그 한 사흘 전부터 이제 3밤만 자면 웅디 만날 수 있어. 2밤만 자면 드디어 하룻밤만 자면 이렇게 왔어요. 아유 기억이 짝이 없네요. 흰머리가 저렇게 많은데. 알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3527님. 박광일 작가님 레이싱 선수 강병희님 닮았어요. 역사를 흐른 레이서 박광일 작가님 파이팅입니다라고. 레이싱에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칼을 본 거 외에는 레이싱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방금 원고 보고 한번 그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 박광일 작가님이 더 잘생기셨어요. 그럼요. 점심 쏘겠습니다. 꽃등심이요. 2주 됐다고 아주 두 분이 굉장히 돈독해지신 모습. 약간 닮았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평범한 얼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평범하기보다는 뭔가 약간 보편성이 있죠. 보편성이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요즘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 준비해봤습니다. 역사 속 천도 이야기입니다. 천도 하면 참 우리 삼국지에서도 몇 번 나오고, 네, 우리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아무래도 천도라고 하면은 가장 큰 사건으로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으로 이제 조선이 건국하면서 한양천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한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이 한양이 지금 우리는 이제 서울이라고 그렇습니다. 부르잖아요. 근데 이 서울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전국의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한자로 적을 수 없는 도시입니다. 그렇지.
대전하면 예, 대전하면은 큰 대자 밭전자, 뭐 대구하면은 큰 대자 언덕구자 이렇게 쓰는데 서울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중국에서 한성이라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쓰다가 최근에 음가만 따가지고 서울이라고. 예, 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한자를 쓰게 되는데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예. 이 서울이 원래 지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 때 어느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니네 나라 저기 도읍지는 어디야?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은 개경이야. 그 다음에 그 조선시대 와서 니네 나라 서울은 어디야? 그럼 우리나라 서울은 한양이야. 그러니까 이 서울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미군이 왔을 때 이 도시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경성, 게이조, 그다음에 한성, 그다음에 한양 이게 다 헷갈리는데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불렀던 이름이 서울이다. 서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보통 명사였던 서울이 이제 도시 이름이 됐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교육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서울은 어디야? 그래 맞아. 그다음에 그렇죠. 프랑스의 서울은 어디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프랑스 애들한테 한국의 파리는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되는 거죠. 이상하죠. 예, 이상한 표현이 되는데 그게 자연스러웠던 이유는 바로 이게 이제 서울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나온 거고 실제로 이제 거기에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이제 992년 동안 도읍지였던 경주입니다. 경주. 네, 그래서 한글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이 서울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는 분명히 서라벌에서 왔을 거다. 서라벌. 그래서 서라벌이 셔불이 되고 셔불이 서울이 돼서 지금 우리가 가리키는 어떤 도읍지의 하나의 이름인 서울이 되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보통 사람들이 정말 보통 명사로서 그렇게 서울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건 언제부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선시대부터 계속해서 썼을 거고. 조선시대부터? 네. 아무래도 고려 조선 시기에 이 말이 아마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서울은 서울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천도 과정에서 고려 개성에서 한양으로 올라올 때 이제 천도 과정에서 이 도읍지 이름이 정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 도읍지를 풍수적으로 볼 때 풍수에서 가리키는 말의 쓰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강의 북쪽이 살기가 좋아요. 보통은. 그래서 강의 북쪽을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강의 남쪽을 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도읍지를 여길 정하고 보니까 여기에 큰 강이 흐르는데 그걸 한강이라고 한수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요 동네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면 한수 북쪽의 도시. 그래서 그거를 한양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냥 땅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에도 낙수 북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 낙양이죠. 낙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지금 여기가 동전 던지기로 결정된 거요? 동전 던지기? 네, 진짜로. 무학대사가 아니라. 아니. 일단 뭐 무학대사가 여기저기 뭐 지금 경복궁터를 그 선정을 한 건 맞는데 일단 그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가 일단 개경은 정말 왕씨들의 땅이라고 해서 정말 싫다라고 해서 개경을 포기하고 한양 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1, 2차 왕자의 난을 겪고 난 다음에 정종이 이방과가 여기 넌 너무 무서워 여기 방석이랑 방번이가 보여 귀신이 그래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요. 근데 3대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이 다 여기 자기가 정몽주를 척살한 곳이잖아요. 싫다 난 개경이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자. 근데 명분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그 태종이 안 죽인 사람이 있는 지역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방원이 뭘 하냐면 정말로 이건 정사에 있는 얘기인데 그 이제 대수신료들이 특히 이제 이사를 몇 번 왔다 갔다 해 이걸요. 개경에서 한양 갔다 한양에서 다시 개경 갔다가 그냥 여기서 합시다 개경에서 그랬더니 이방원이 태종이 그럼 우리가 종묘에 가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동전 던지기 하자고 척전 던지기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을 우리 수도로 정하자. 그래서 개경 1번 2번 한양 3번 무학 지금 연세대 있는데 던져 하나 둘 셋 뚝 아싸 뒷면이야 앞면이야 이래가지고 결정되게 한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양으로 천도한 거예요. 다시 그땐 그렇게 천도가 쉬웠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태종이 이제 척전이라고 해서 동전 던지기를 하니까 이제 신하들이 아니 그래도 도읍지를 정하는데 너무 가벼운 방식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태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목이 더 가벼워? 예전에는 제비뽑기 했어. 그거보다는 그때는 이제 풀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게 굉장히 세련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세련됐다. 좀 공식적인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방원 머릿속에는 아마 처음부터 이 한양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쪽으로 가자고 해서 거기에서 한양에서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면 다 그게 자기 책임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지리산 제주도 놀러 가자고 막 주장을 하다가 어떤 목소리가 커갖고 제주도로 놀러 갔는데 태풍만 나면 다 그 친구 잘못이잖아요. 기상청 잘못이 아니라. 그러니까 태종은 한양으로 가고 싶은데 한양으로 옮긴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동전의 책임을 돌렸군요. 결국은 이제 신에게 의견을 물었던 거고 그게 종묘라는 게 조선의 신전이니 거기에서 동전을 던지면 이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신들이 결정한 거니까 나는 죄 없어. 그렇게 함으로써 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동전 던지기를 했던 CCTV 자료 화면이 남아있지 않아요. 아니 그렇겠죠. 결과만 보고 있어요. 결과만. 백을 치세요 거기서. 결과만 나왔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 번 좋고 두 번 흉하고 한 번 좋고 두 번 흉하고 여기는 두 번 좋고 한 번 흉하고 이렇게 기록이 실록에 나와 있거든요. 결과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고 태종은 그렇게 해서 다시 개경에서 1405년에 다시 이쪽 한양으로 재천도를 합니다. 내가 이방원도 참 그 속이 좁은 게 뭐냐면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어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근데 경복궁이 있잖아요. 이 경복궁은 자기의 라이벌인 정도전이 설계하고 그랬죠. 이름도 정도전이 지은 거거든요.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야 옆에 다른 궁 하나 만들어 해서 이궁 행궁으로 지은 게 지금 창덕궁이잖아요. 중이병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를 왜 그러는 건가요? 그 당시 우리 존경하는 태종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태종을 존경하신다고요? 저 약간 존경하는 부분이 저랑 있습니다. 같이 이제 끝나고 양재 헌능 가시죠. 저도 존경하는데. 나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 헌능 잘 가요. 네. 아니 근데 그 하륜이 그 이제 그 무학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륜이 지금의 그 경복궁 터에 도성을 만들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다. 하륜은 거기 무학이고 정도전이 여기다 하자고. 정도전이. 하륜의 그 반대 논리는 이거였어요. 무학이 정말 그 솔직히 하륜이 정말 잡학이 강해가지고 풍수지리에도 지금 연세대학교가 있는 여기 무학의 궁을 짓자고. 그때 정도전이 무슨 소리냐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경복궁터 여기가 최고다. 하륜은 저 앞에 있는 남산을 보라고 관악산. 관악산은 불의 기운을 갖고 있는 화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경복궁 작살난다고. 그랬더니 정도전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앞에다가 해치상 하나 세우면 되지. 이거가 불의 기운을 막아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하륜의 말이 맞은 것이 거기 지금 경복궁터에 궁을 세움으로써 1차 왕자의 난. 그리고 1392년에 이제 조선이 개국한 다음에 정확하게 200년 후 1592년에 임진왜란 때 경복궁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요. 근데 무학에 있어도 불에 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도 그래요. 다 탔어요. 조금 덜 탄 거지. 아무튼 도성에 피규어를 세운다고 해서 험화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한양 천도를 결정하는 것부터 크고 작은 일에 항상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 한 분과로 음양과를 둘 정도였는데요. 지형이나 방위를 인간의 기륭 화목과 연결시켜서 장소를 구하는 이론. 이걸 과연 뭐라고 부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어부지리, 2번 풍수지리.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굴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영희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캐롤키드의 When I Dream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노고지리도 있어요.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오늘은 박강일 작가님, 썬킨 교수님 모시고 역사 속 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벌써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동전 던지기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도 나눠주시죠. 네, 역사 속에서 이제 천도 이슈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이제 고구려 백제가 가장 이제 중요한 천도에 관련된 얘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국내성에서 다시 이제 평양성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이 천도라고 하는 게 굉장한 정치적인 격변을 가져오기 때문에 구 귀족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때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는 곳에서는 굉장한 또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데 백제가 이제 웅진으로 천도를 한 거는 이제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갔는데 웅진에서 부여로 가는 데는 무려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들여서 538년에 이제 성왕 때 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부여가 그 당시 공백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군가가 귀족이 있고 사람들이 세력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왕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서 옮겨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귀족에게 어떻게 보면 뭔가 이거를 권력을 떠안여주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황새하고 이제 그 조개가 싸우는 걸 보고 어부가 그걸 싹 가져가는 그런 이득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공백지로 만들고 두 번째는 뭔가 도성을 쌓을 때 굉장한 시설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존에 도읍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옮겨가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공주 쪽에 있던 귀족들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위험이 닥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제 동성왕 때 이제 백가라는 사람에게 그 새로 지을 사비라는 곳에 이제 성을 지키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도읍에 낌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거를 보러 왔던 동성왕을 백가가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왕이 죽고 나서도 결국은 무령왕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성왕 때 옮겨갔을 정도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도라는 게 기득권 세력으로 볼 때는 굉장한 어떤 뭐랄까 충격을 줄 수 있는 거고 새로운 곳에서는 뭔가 또 어떤 새로운 세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래도 고구려 백제는 무리해서라도 이제 천도를 했는데 결국은 신라는 천도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전쟁 이후에 영토가 굉장히 한 3배 정도 넓어졌는데 그런데 결국 제후들의 힘이 센 건가요, 결국에는? 진골 귀족들이 경주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가장 강력한 왕권, 그러니까 신라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신문왕인데 그 신문왕이 가만히 보니까 경주는 너무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 거죠. 여기 안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북쪽에 대구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천도 계획을 했지만 결국은 기록은 아주 간단해요. 천도를 계획했지만 가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아마 그 속에는 진골 귀족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 터전이 다 여기 있는데 글로 가면은 이건 왕이 혼자서 뭔가를 다 해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뜻 아니겠느냐. 결사반대. 그러니까 그 강력한 왕 아래에서도 결국은 이루지 못했고 그런데 천도를 하지 못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역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옛 백제 땅, 옛 고구려 땅에 이제 3주씩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주라는 게 그러니까 고를 이제 신라 땅 3개, 옛 고구려 땅 3개, 옛 백제 땅 3개인데 결국은 옛 고구려 땅에는 궁예가, 옛 백제 땅에는 그래. 견훤이 나오면서 결국은 제대로 된 천도가 안 된 상황에서 신라의 영토는 후삼국이라는 방식으로 분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확실히 천도에는 정말 그 이익관계, 이해관계가 많이 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통일신라가 쭉 갔었으면 지금 표준어가 부산어예요. 그러겠네. 맞다 이거. 경주 분들이 들으면 뭐라 할 겁니다. 뭐라노? 아니 경상남도 사투리하고 경상북도 사투리는 굉장히 차이가 큰데 있지 않아? 했는겨. 내 귀엔 다 경상도 말이야. 교수님, 예. 사실 뭐 초한지나 삼국지 이런 거 읽어보면은 진짜 춘추전국 시대 뭐 혹은 뭐 위진남북조 시대 이런 때는 뭐 그냥 뭐 맨날 그냥 천도를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천도를 계속 하고 하더라도 예. 중국 역사를 다 통틀어봐도 우리가 중국 역사의 수도라고 하는 건 딱 6도시예요. 서안, 낙양, 그다음에 개봉, 가이펑, 그다음에 항주, 남경, 북경. 야 전부 다 게임에서 들어본 데야. 그러니까 6도 가운데서 6고도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중국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중국의 지난 1000년을 보기 위해서는 베이징, 북경을 보고 지난 3000년과 중국의 시작점, 스타팅 포인트를 보기 위해서는 섬서성에 있는 서안, 시안을 가봐라. 그러니까 중국 역사의 가장 스타팅 포인트는 조금 섬서성의 서안으로 봐야 되는데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요. 서안 사람들이 지금도 시안 가면은 그러니까 시안 국제공항에 딱 도착을 해서 인천에 출발해가지고 시안 국제공항에서 이제 시안 시내로 가는 그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고속도로 양 옆에 뭐가 있냐면 진한수당
정말 쫙 있어. 진나라,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나 진짜 프라이드가 세구나. 진한수당이 끝까지 있어요. 계속 보다 보면 진한수당, 숭당당, 숭당당. 그만해. 그렇죠. 장난 사실은 아니다. 서안에서 내려서 시내로 가는 사이에 어지간한 나라 사람들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거기 그 무덤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진시황이 저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 무덤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니까 결국 나중에는 포기할 때쯤 돼서 이제 시내에 도착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곳이 서안이기도 하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웬만해서 들어본 중국 역사에 예. 유명한 그 지역들, 예. 장소들이 다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성들. 방금 옛날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시황릉, 예. 또 병마용이죠. 그런 다음에 또 이 양귀비의 그 거처였던 화청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청지도 또 뭐가 있을까? 초안지, 당고종, 무릉. 그렇죠. 그다음에 초안지의 무대, 예. 그다음에 이 삼국지의 스타팅 포인트 낙양, 또 이 부분. 낙양도 거기 속하는구나. 물론 조금 떨어져 있지만. 예. 근데 이 어떻게 보면 그 서안이 중국 역사상 가장 처음 공식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게 하은주, 하상주에서 은나라는 약간 애매모호하고 공식적으로 첫 왕조라고 할 수 있는 주나라의 첫 수도가 바로 여기 서안이에요. 근데 이 서안으로 이 천도를 한 거와 서안에서 천도를 나간 거에 여인이 배경이 끼어 있어요. 여인이. 물론 왜 늘 역사를 여인을 끼고 배우세요? 상당히 물론 남성적인 시점에서 썼겠지요. 예. 이제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이제 은주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은주왕 옆에는 달기라고 또 아주 어여쁜 여인이 있었는데 예. 이 은주왕이 이 달기에게 푹 빠져가지고 정사는 다 때려치우고 부어라 마셔라. 그 유명한 주지육림이 여기서 나옵니다. 연못을 다 고량주로 채워라. 나무에 다 고기를 걸어라. 주지육림 파티하고 어이 신하들 다 발가벗고 서로 남녀끼리 서로 이 나잡아봐라 게임하라. 그런 다음에 이 포락지형이라고 있거든요. 포락지형이 뭐냐면 예. 뜨겁게 달군 구리 기둥 위에 예. 기름을 칠한 다음에 밑에는 수치고 뭐야. 죄수들 보고 걸으라고 해요.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네가 만약 이 구리 기둥을 통과하면 살려주겠다. 못 통과하죠. 미끄라고 떨어지면은 이제 숯 위에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사람이 산채로 타는 걸 보고 이제 주왕과 달기는 깔깔깔깔 웃으면서 박장대소했다고 하죠. 여기에 못 견딘 이 주나라의 첫 왕인 이제 무왕이 예. 이제 봉기를 하죠. 달기 저 여자 때문에 나라가 망쳤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주나라를 세우는데 이 주족이라고 하거든요. 예. 주나라의 그 왕족. 소수민족이 예. 그 주족의 본거지가 지금의 서안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은나라의 그 본거지는 그 수도는 안양, 예. 하남성의 안양이었는데 안양은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첫 수도 우리나라의 첫 수도는 지금의 서안으로 옮기자 해서 주나라 공자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주나라의 첫 도읍이 지금의 서안이 되는 거죠. 그 진나라 함양은 지금 어디예요? 저기 서안. 서안이야. 네. 야, 나 거기 가고 싶다. 한국관도 있어 그러면 거기? 있죠 한국관. 야, 너 보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병마용 있잖아요. 네.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은 예. 가면 그랜드 캐년이구나. 가자 집에 이거잖아요. 예. 병마용 딱 들어가는 순간 예. 속된 말로 지려요. 진짜로. 와 내가 꿈꾸는 거냐. 근데 중요한 거는 병마용이 예. 사실은 메인 무덤이 아니라는 아니에요. 거예요. 부속 무덤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 메인 무덤이라고 하는 진시황릉이 만약에 발굴이 되거나 지금 병마용처럼 아마 공개가 된다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가보니까 흙만 나와. 병마용처럼 또 이렇게 멋진 그런 어떤 조각품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올라가면 산입니다. 네, 산이죠. 여산이라고 해가지고 산인데 그 시안 가시면 여러 가지 볼 게 있거든요. 예. 혹시 그 김용 선생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네, 사주 영웅문 다 좋아하지 않을까? 그 화산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호충. 그렇죠. 그 화산파의 본거지인 화산이 시안에 있어요. 그 다 있네. 다 있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중국 역사의 3,000년을 보려면 서안 가라니까요. 함양도 거기 있었고 한국관도 볼 수 있고. 한국관도 거기 있고. 나 한국관 진짜 꼭 한번 내 눈으로 보고 싶어. 그 진짜 그렇게 큰가요? 그리고 홍무문의 그 연 있지 않습니까? 홍무문도 거기 있어요. 이야 어마어마하구나. 야,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몇 번 가보셨어요? 네? 몇 번 가보셨어요? 저는 사람들 몰고 거기 또 제가 가이드로 몇 번 갔죠. 가시면 꼭 보라니까요. 아 그때 왔던 그 단체 팀이 그 성킴 선생님이 이끌고 갔던 그 팀이군요. 그 아재들이랑 함께 갔거든요. 아재들이랑 함께 갔는데 이 아저씨들이 다 이게 그 신났겠어. 김용 선생이 이제 광팬들이에요. 예. 화산을 갖고 데려갔거든요. 화산 앞에 밑에 보면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구양봉들이 썼던 모조 칼들을 팔아요. 예. 아저씨들이 칼 다 사들고 와가지고 호텔 방에서 약주 한잔 드신 다음에 야 칼싸움을 하는데 이거 한국 가져 들어간대 이거를. 다 저기 공항에서 그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아니야? 아니요 쇠로 되어 있어요. 쇠로 만들었다고요? 네, 날카롭진 않은데 쇠로 되어 있어요. 그거 못 갖고 가는데요. 안 된다고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구양봉이 썼던 칼을 샀던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신나게 서안을 다녀오신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천도 이슈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나라가 1극이라는 표현에 맞을 정도로 서울 외 다른 도시와의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뭐 베이징이 있고 시안이 있고 또 수도는 아니지만 광저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또 상하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일본 역사만 하더라도 에도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토가 중심지였지만 이제 막부가 머물고 있던 도쿄가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로 어떤 서울이 되면서 동경과 경도라고 하는 사이에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는데 한국은 뭘 하더라도 뭐 그러니까 역사 한양 그다음에 문화 한양 교육 한양 그렇지. 경제 한양 그러니까 이게 이미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차가 서울로 가는 거를 상행이라 그러는데 평양에서 서울로 오는 것도 상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분산을 시켜줘야 될 건가라는 것들이 현대 한국에서 이제 고민인데. 근데 고대나 중세 같은 경우에는 중앙집권화를 하면서 수도에 좀 모든 게 쏠리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이게 근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보면서 모든 것이 한양에 쏠려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일본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같은 경우도 덩어리가 크니까 각 지역에 아무리 서울이 있어도 독자적인 도읍지 중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양 때 이미 서울이 인구가 20만 넘을 때 지방 도시 중에서 2만을 넘는 도시가 거의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어떤 일극이 그대로 현재 한국으로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행정도시 같은 행정수도 같은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지금 이제 한국 인구가 한 5천만이라고 그러는데 수도권 인구가 2,500만이에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 들으면 아니 수도권이 절반이라고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제 행정도시의 얘기들이 또 어떤 천도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에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 그 서안은 지금 서안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그 서쪽에 있는 그 도시라고 해서 원래 이름은 그 당나라 때에도 그 장안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안이 어떻게 보면 그 대도시의 일반 명사가 된 것이 뭐냐면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가장 큰 그 도읍이 아니라 어떤 도시를 장안이라고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장안평 그 장안평도 그 장안에서 나온 거예요. 아 장안평도 그 장안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일본 지금의 교토죠. 그 예전에 그 헤이안 시대 때에 수도였던 헤이안쿄 또는 그 당시 그 견당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나라에서 그 문물을 보고 온 사람들이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카피하자. 주작대로 그대로 만들고. 그래서 헤이안 시대의 수도였던 헤이안쿄는 장안을 그대로 카피한 도시였어요. 그럼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거하고 좀 달리 수도 말고 다른 지역들도 고대 중세 때도 좀 이렇게 발전을 고르게 했었나요? 일단 봉건제도 하에서는 그 중앙집권제가 아니라 봉건제도 하에서는 그 제후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각자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 수도에 쏠림 현상은 없었다고 보고 그나마 가장 인구가 많았던 시대는 뭐냐면 송나라 때 그 수도였던 카이펑 개봉 같은 경우에는 총 인구가 150에서 200만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뭐 저번에 그 홍수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카이펑은 대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뻥 평야 한가운데 있고 옆에 황하가 지나가요. 범람하면 도시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카이펑 개봉시는 예. 1843년 홍수 복구된 다음에 만들어진 도시고 그 당시에 있던 송나라 때 카이펑 이전에 했던 무슨 뭐 다른 이 도읍들은 7층 높이로 예. 쌓여 있어요 밑에요. 게임을 할 때도 그렇게 네네. 큰 강 바로 옆에다가 도시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홍수가 납니다. 조광윤한테 뭐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선시대 때 그 천도 의심을 받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예. 바로 뭐냐면 이제 수원 화성을 이제 정조가 쌓았는데 예. 그 수원 화성이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성곽에서 원래 북성은 예. 북쪽 성은 이제 배산 임수를 하기 때문에 풍수지리에 따라서 예. 배산 임수를 하니까 거기에는 뭔가 이제 문이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으로 두거든요. 한양도성의 숙정문은 원래 쓰지 않는 문입니다. 북문인. 그런데 거기는 희한하게 북문이 정문이고 그 정문 이름이 장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안? 서울? 심지어는 그 문의 크기가 서울의 숭례문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큰 정문이 숭례문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로 천도의 어떤 의심을 가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천도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게 한양도성은 18.7km고 수원화성은 5.7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복궁이 2개 들어가면 끝나고 우리가 도읍지라고 하면 왕만 가는 게 아니라 관공서나 모든 것들이 다 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배후지로서 삼으려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정조가 볼 때 이제 한양으로 옮겨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그 도읍지로 이제 지금은 천도설이 사라졌는데 예. 한동안은 그래도 뭐 이제 조선시대 때 정조가 한번 천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돌기도 했었습니다. 시안 얘기 한참 해주셨는데 네. 시안이랑 우리 이제 보통 삼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헌장법사랑 관련이 있다고요? 그 시안에 가시면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유적들이 많아요. 예. 근데 시안시 정센터에 예. 현장법사 동상이 있고 그 바로 뒤에 대안탑이라고 그 랜드마크가 있어요. 그 대안탑은 이제 현장법사가 만든 건데 예. 이제 현장법사 그러니까 우리가 서유기에서 말하는 삼장법사가 그렇습니다. 이제 불경을 얻기 위해서 서역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예. 현장도 떠나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단태종 2세민 시대였기 때문에 예. 원래는 못 빠져나갑니다. 당나라를. 몰래 탈출해가지고. 몰래 간 거예요? 그럼요. 이세민이 잡아오라고 했어요. 저 현장. 그러니까 몰래 탈출해가지고 서역에 가가지고 이제 그 불경을 가져오는데 그 불경을 지금 보관한 탑이 대안탑이에요. 예. 나오네 지금요. 근데 이 가다가 이 현장 법사가 이 마갈타 왕국이라고 해서 지금 마갈타. 예. 인도 북부 지역이라고 추정되는데 예. 거긴 소승 불교를 믿는 국가였거든요. 맞습니다. 육식을 했어요. 예. 대승 불교지 않습니까? 현장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예. 그때 마침 마갈타 왕국이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 한 승려가 소승 불교 승려가 먹을 걸 달라 해. 배고프다 해. 마갈타에서 먹을 걸 달라 해. 그 인도 말이군요. 이러고 있는데 예. 갑자기 기러기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그 소승 불교 승려 발 앞에 뚝 떨어져 죽었대요. 나를 잡아 드시라고. 깜짝 놀란 그 현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나의 살신성인. 감동받은 마갈타 왕국은 소승에서 대승으로 이제 개종을 했다고 하고 다시 이 비둘기한다. 기러기를 들고 다시 돌아와요.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에. 예. 이 비둘기의 뜻을 기리는 탑. 대안탑이 큰 기러기 탑이거든요. 이걸 세우는데 당나라 때 대안탑이 왜 중요했냐면 과거 시험 본 다음에 장원급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원급제 한 사람의 이름을 대안탑 중앙에 딱 붙여요. 이 사람이 장원급제라고. 근데 이상한 게 지금 그 대안탑 앞에 가면은 예. 족발집들이 많아요. 어떤 연일까요? 족발 좋아하시죠? 많이 좋아하죠. 돼지는 앞다리예요. 네. 왜 어. 그러냐면 그 과거 시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주제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주제 다룬다 할 때 예. 주제가 중국말로 쭈띠예요. 근데 족발이 중국말로 이게 구제역 할 때 제 주제이기 때문에 쭈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 먹으면 당 붙는 거와 같이 그 당시부터 예. 당나라 때부터 족발을 먹으면 붙는다 해서 그게 전통이 지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내 시험 봅니까? 쭈띠. 왠지 어떤 노래 같은데? 쭈띠 메리 호이. 아니 근데 헌장법사가 그렇게 그 굶주리고 있을 때 손오공은 뭐라고 있었습니까? 귀파고 있었겠죠. 뭐야 그게? 손오공은 그게
픽션이고. 예? 아니 진짜 있었을 거야. 그 제자 중에 왜 그 픽션이라고 그래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역사서예요. 신라 제자가 있었는데 예. 아마 그 제자가 이제 손오공으로 이제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자들을 여러 데려갔었거든요. 원칙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법서에 대해서 덧붙이면 이제 예. 나중에 번역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률론에 두루 통했다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을 다 통했다 그래서 삼장.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수업 중에 듣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도 역시 쉬웠죠. 지형이나 방위를 인간의 기륭 화목과 연결시켜 장소를 구하는 이론. 정답. 2번 풍수지리였습니다. 자, 당첨자 명단 선곡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 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역사 속 천도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님, 썬킴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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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징쇼 내일은요. 드러머 김간지 씨 모시고 선곡 배틀쇼 난세의 강으로 함께합니다. 내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 홍소희 님이 신청해 주신 리알토의 Summer is Over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